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00년에 걸친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내서 현재도 G2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개발경제 시대 때는 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이후 또 민주화에도 성공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라고 할까요? 미래 비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그렇고 정계의 지도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노력을 하거나 제시하는 지도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2010년에 상하이 파동을 겪고 저는 이것을 중국식 하방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용인으로 하방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한 7년 동안 용인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고요. 그래서 매일 초기 2년 동안은 매일 아침 집 앞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덧 2년간의 노력 끝에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받기를 기대하거나 의뢰치 않는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비우는 가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만에 실제로 이 2011년 기준으로 7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는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은 데서 오는 그런 이 자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자유롭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제가 목표 없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로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스스로는 꿈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치열하게 한다는 거고요. 2년 정도 제가 스스로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23살에 썼던 책이 밀리언셀러가 됐는데 거의 30년 만에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썼던 책을 50대 장년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서재에 출근을 했습니다. 파동 직후에.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을 하면서 삼식이 플러스 2 해가지고 5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새끼밥 챙겨주고 간식까지 하면서 이 고려영어 연구 개정판을 사실은 아주 오래간만에 썼습니다. 시간 투자가 정확하게 5,000여 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청년 시절에 했던 일을 테스트해 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진지한 노력을 우리 오늘날 저를 그 당시 저를 읽게 한 독자들에게 보온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도전을 했는데 하루에 많이 쓸 때는 15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에서 15시간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을 거의 2년여에 걸쳐서 고려영어 개정판 시리즈를 완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인생 1막이 이런 방식으로 종결이 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치열함은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한 4주 정도는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50대 체력하고 20대 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정도 되니까 신체적인 적응이 되고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수천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개정판을 완간을 했고 보온을 했습니다. 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성결대학교 교양학부의 석좌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미래학이에요.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은 사실 터널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등등을 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미래학 이 강의와 강연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정치학도이기도 하고 법학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배웠던 거를 집약을 해서 강의안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지금 나온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인데 제1부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3부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10년 정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과 그리고 중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해외 공관장 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만 되면은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 형태입니다만은 저의 꿈은 없어졌지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부록 형태로 해서 4부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제조대국으로서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세계 G2로 등장한 이 중국이 사실은 전통적인 4개 제조업 영역에서 한국을 추월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반도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많은 분들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1년 공식화되면서 도도한 물결이 우리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다,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그 다음에 초연결사회다, 공유경제다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거대 시장을 제공했던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것이 디지털 금융이었습니다. 금융 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정착이 되면서 세계 금융 질서는 US 달러에 의한 이 유대인이 사실은 뒤에서 움직이지만은 미국에 의해서 세계의 금융 패권은 장악이 됐고 지금도 미국 일방 독주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패권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소국인 대한민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한판 승부를 던져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디지털 금융, 요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비정통이 정통이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비제도화되었던 것이 제도화되고 음성화 되었던 것이 양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요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년 내에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해서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미래국부 창출을 위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 해서 이 책에 이 에세이가 한 7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나 국가에 너무나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미래국부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해서 전심전력을 경주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사실 세종홀이라는 자리는 이 전통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대권 주자들이나 넘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1위 서울시장 후보들이 넘보는 공간에 제가 이 공간부터 1%의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